이용주 의원 문준영 특혜 채용 공세 모드로 돌변한 이유는? 네. 궁금하신가요? 예.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하루 만에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두할 당시 모습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개를 깊이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영 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영 씨에 대하여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죠. 본인은 무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 곧바로 공세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다. 문준영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다시 제기를 한 거죠. 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대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이라든지 그걸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취업 특혜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전히 취업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게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그것을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왜 말을 하나요? 결국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자꾸 자극을 해서 반발을 유도를 한다.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운다?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그거 말고 좀 더 개인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 또 다른 소송이 지금 또 걸려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정치적으로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해보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준영 씨 특혜 채용 의혹건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이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함께 제기를 했죠. 이 건 경우에는 이용주 의원이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자격으로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열흘 만에 이거 좀 알고 보니 사실과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권 여사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일단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이 권 여사 측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건 역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보려는, 이번 기회에 해결을 좀 보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 입을 막으려면 나 지금 그냥 놔두면 계속 문준영 씨 특혜 채용 관련한 의혹 계속 제기할 거다. 그러니 내 이 입을 막으려면 또 다른 건도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네. 글쎄요. 이 추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이런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청와대가 아주 발끈하고 나섰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로 해서 이제 보도를 탔는데 이 의원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의원은
이번 제보 조작 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권 여사가 아니고 민주당이네요. 이 의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다. 이 뒷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게 뭐냐 하면 이용주 의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에서 했을 법한 그런 얘기까지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청와대 관계자가. 민정수석실의 고위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인가요? 또는 민정수석실에 뭐 적어도 비서관 정도는 돼야 뭐 고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용주 의원의 전략에 좀 살짝 말려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가장 바라는 해법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주는 걸 겁니다. 뭐 지난 그 여야 대표하고 회동에서 했던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큰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하지 않느냐. 네, 이런 발언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 건도 역시 고발 주체 민주당을 좀 설득을 해서 취하를 해주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용주 의원의 바람. 네. 뭐 그런 해법을 지금 바라고 있고, 또 그래서 더욱더 문주정 씨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저의 추정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정치적으로 뭐 그러니까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동기가 더 강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다는 거죠. 네. 이용주 의원 보면 참 영리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생긴 모습도 그렇고, 뭐 눈도 그냥 똘망똘망해서 야, 이 사람 참 영리한 사람이다, 정말 뭔가 이렇게 재간이 많은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글쎄요, 좀 그래도 좀 아무리 개인적인 볼 일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당분간은 좀 자중하시는 게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너무 빨리 나섰다는 거죠. 네. 뭐 일단은 사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어제 뭐 바로 그런 또 어찌됐건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상황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막 나서는 거, 이런 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 뭐 제가 추정했듯이 이런 추정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만의 추정인가요? 예. 좀 뭔가 조급함도 좀 읽히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래가지고 큰 정치 하시겠습니까? 네. 이용주 의원. 예. 좀 큰 틀에서 보고, 큰 정치를 지향해 가면서, 뭐, 개인적인 그런 사안도 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했던 실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마는 뭐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등 그 윗선은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논란의 당사자였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전화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결국 무혐의 처리로 됐습니다. 참고인 조사까지 받으시고 했는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러한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탄핵 정국에서는 청문회 스타로 급부상하시고 용불리라는 애칭도 얻으셨는데 또 갑자기 국민들한테 질책을 따갑게 받고 하다 보니까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냉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의원들에게 국민들께 많은 지지도 보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이름이 오르기는 좋지만으로서도 또 많은 질타를 주시고 많은 나무람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제일 궁금한 건 이 점입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특혜 채용된 게 분명하다고 믿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저희 개인적 의견을 말하면 적절치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대선 과정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이라든지 그걸 제기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의혹을 제보한 과정에 증거가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면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할 의미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취업 특혜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당사자인 문준용 씨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사과할 용인이 있는데 그거는 제보의 조작에 관한 것이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여전히 취업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이것을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문준용 씨 친구의 녹음 증거 파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이제 증거였는데 가장 큰 폭로건이기도 했는데 부단장 선에서 검증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단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직 확실하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시간을 돌이켜서 말씀드리자면 5월 4일 날 그와 같은 제보 내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선거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사임한 상태에서 그 더 이상의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그 두 분의 부단장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판단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증거 내용 비춰 본다면은 똑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나름대로 녹음 증거를 갖고 왔는데 이 녹음 증거가 사실인지 당장 확인해 보자라고 해도 방법은 특별히 없었고 똑같은 판단을 하셨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이셨는데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때는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검찰에서도 가장 주목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아마 무혐의로 끝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권양숙 여사의 구촌 조카 특혜 비리를 폭로하셨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사과하시면서 그 단장직에서 일단 물러나시게 됐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에 관련된 정황들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다른 추가로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이 돼서 그 즉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당이었기 때문에 공당에서 이러했던 예전 과정의 잘못이지만은 이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마당에 추진단장으로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내부적으로는 단장직을 내려놓았던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 증거가 발표되고 할 때는 지방에 출장 가 계셨던 그런 문제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권양숙 여사의 구촌 조카 특혜 비리를 폭로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사과를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대답도 좀 애매하셨습니다. 친척이 아니다라고 확답할 사항은 아닌데 애초에 우리가 예상한 친척 관계는 아니다.
이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분의 정확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고용정보원에서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지도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친척 관계는 뭐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그 분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하에 즉시 그 당시에 사과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권양숙 여사와 친척 관계일 수 있다는 건 또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된 과정에 있었던 증거로서는 그런 발표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고 현재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아무튼 유의미한 친척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하고 권 여사께 직접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찾아가시지 않았나요? 예,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과를 하는 단체는 받기는 못했습니다. 그때가 5월 초니까 지금 이제 한 석 달 지났는데 이제는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증거 조작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찾아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듯이 국민은 또 아직도 국민의당 윗선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를 다 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또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뭐 말씀하실 게 남아있다면 좀 해 주시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있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쨌거나 이 사건에 가장 가까운 당사자로서 옆에 있었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의 조사의 과정에서도 부분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어디에 있었던 최종 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인 부분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날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공개된다면은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이 또 하나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은 증거조작 확인 후에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발표하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저 이유미 씨 혼자서 다 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초기에 발표했던 진상조사 내용과 검찰의 최종 결과 발표하고는 특별한 차이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두 분의 김인원, 김성호 두 분의 부단장들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 그걸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르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건 또 공판 과정을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발표한 사실관계와 검찰의 발표가 동일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마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아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재등판해서 다시 당을 젊게 새 정치를 향해서 이끌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인 진퇴 문제를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별도로 지금에 있어서 전당주에 재등판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일 것입니다. 당내의 많은 의견들을
수도와 이와 별도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 국민들의 바라는 눈이 어떤 점인지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다시 이끄는 어떤 자리로 올라오는 게 맞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찬반을 묻는다면 이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 표를 던질 건지 내심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내심으로 결정을 하고는 있으나, 예.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거라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대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이라든지 그걸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취업 특혜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전히 취업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게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그것을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왜 말을 하나요? 결국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자꾸 자극을 해서 반발을 유도를 한다.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운다?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그거 말고 좀 더 개인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 또 다른 소송이 지금 또 걸려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정치적으로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해보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건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이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함께 제기를 했죠. 이건 경우에는 이용주 의원이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자격으로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열흘 만에 이거 좀 알고 보니 사실과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권 여사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일단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이 권 여사 측에서 이용주 의원 문준용 특혜 채용 공세 모드로 돌변한 이유는, 네, 궁금하신가요? 예.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하루 만에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두할 당시 모습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개를 깊이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하여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죠. 본인은 무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 곧바로 공세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다시 제기를 한 거죠. 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건 역시 어떻게 좀 해결을 좀 보려는, 이번 기회에 해결을 좀 보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 입을 막으려면 나 지금 그냥 놔두면 계속 문준용 씨 특혜 채용 관련한 의혹 계속 제기할 거다. 그러니 내 이 입을 막으려면 또 다른 건도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네. 글쎄요. 뭐 이 추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이런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청와대가 아주 발끈하고 나섰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로 해서 이제 보도를 탔는데 이 의원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의원은 이번 제보조작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권 여사가 아니고 민주당이네요. 이 의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다. 이 뒷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게 뭐냐 하면 이용주 의원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에서 했을 법한 그런 얘기까지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청와대 관계자가. 민정수석실의 고위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국 민정수석인가요? 또는 민정수석실에 뭐 적어도 비서관 정도는 돼야 뭐 고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용주 의원의 전략에 좀 살짝 말려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가장 바라는 해법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주는 걸 겁니다. 뭐 지난 그 여야 대표하고 회동에서 했던 발언도 있잖아요.